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네, 벌써 첫 번째 시간 3교시, 3차시네요, 오늘이. 네,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시, 2차시, 즉 1교시, 2교시에는 우리가 물질 추출론이라는 것을 어떻게 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해봤고요. 사실 뭐 우리가 화장품 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물질로부터 다양한 유효 성분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그리고 정제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최근에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물로부터 어떤 유용 성분을 이제 분리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기능성인 그런 이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미백이라든가 또는 주름 개선이라든가 또는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뭐 이런데 천연물 소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화장품을 갖다 이제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최근에 화장품의 이제 트렌드라고 그럴까?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물 갖다가 우리 실제 제품에 많이 유용한 성분만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 1강인데요. 1강 3차시 3교시에는 천연물의 분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아주 개략적인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물의 분리라는 건 뭐 천연물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개념으로 치면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추출이라고 하는 것도 분리 기법의 분리 공정의 이제 그 한 분야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합물,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 혼합물 중에서 특정 성분만을, 즉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가 필요하는 그러한 이제 성분만을 선택해서 얻어내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갖다가 나누는 일도 뭐 아마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는 분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 이 이제 물질 추출론에서 다루게 되는 분리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여러 가지 성분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섞여 있는 혼합물 중에서 특정 성분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 성분만을 선택해서 얻어내는 일, 요걸 갖다 이제 분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하나의 균일상, 뭐 균일상, 반드시 균일상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상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균일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서 그래서 분리를 해내는, 즉 전달을 시켜서 분리해내는 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여름에 바캉스라고 그럴까? 더울 때 바닷가도 가고 또는 강으로, 산으로 물을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닷물의 경우, 해수의 경우 한 예로 보면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짠 그런 이제 원인 중에는 이 바닷물에는 소금 성분이 대략 한 3%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1kg 안에 30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100g 안에 3g이 소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바로 바닷물의 경우, 우리가 해수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이 해수의 경우에는 3% 정도의 식염, 즉 염화 나트륨이죠. 즉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소금 성분을 가지고 있는 수용액상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바닷물은 더 다양한 이온을 갖다 이제 함유를 하고 있어요.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염소 이온뿐만이 아니라 칼륨, 칼슘, 뭐 마그네슘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금속, 양이온
또 그리고 염화몰이온이나 황산이온, 또 불소화이온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유형의 또 음이온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양전하를 띠거나 또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그런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우리가 해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바닷물도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닷물 중에서 저 많은 소금, 식염이라고도 얘기하죠. 먹을 수 있는 이제 소금이라서 바로 이 소금은 물을 갖다 증발시킴으로써 쉽게 얻을 수 있는, 쉽게 분리해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물질들 중에 하나이죠. 바로 이렇게 해수의 주요 성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제가 쭉 이제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온의 종류로 보면 나트륨 이온, 양이온 계통의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칼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과 같은 저런 이제 양이온 계열의 저런 것들이 들어있는가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염화물 이온이라든가 뭐 불화물 이온, 황산 이온, 또 탄화수소 계통의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붕소라든가 또 철, 구리, 코발트, 아연, 수은, 카드뮴, 우라늄, 리튬 같은 그런 다양한 유형의 이온 상태의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함량으로 보면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가 10.65g 정도가 1kg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나트륨 이온만 보통 한 1.06%, 즉 1.06%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짠맛을 내니까 소금이 이제 이온화돼 가지고 물에 녹아 있는 형태니까 염화물 이온 같은 경우가 18.98 g이 1kg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은 100g당에는 1.898 g 정도가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염화물의 결합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잖아요. 소금은 바로 그래서 염화나트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개를 갖다 합하면은 저것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29.63g 정도가 1kg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의 30g 가까운 그런 양이 1kg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3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도 표현을 한 것처럼 바닷물, 해수는 3%의 소금물로 되어 있다. 왜? 걔네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 이제 지금 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러한 나트륨이나 염화물 이온 중에서도 많은 것 중에는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꽤 많은 편이에요. 저걸로 보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황산이온 같은 경우도 많은 편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이라든가 또 칼슘 이온 이런 것들도 상당량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탄화수소 같은 경우도 또 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철, 구리, 코발트, 아연, 수은, 카드뮴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금속 이온들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이 중에는 우라늄 같은 경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온 상태이긴 하지만 그 양이 물론 굉장히 미량이에요. 0.000033g이 1kg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적은 양이죠. 그렇죠? 예. 아주 미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닷물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부터 일본의 시코쿠라고 하는 시코쿠 가가와 금속광업사업단에서 여기에서 이 바닷물로부터 향후에 우리가 원자력 발전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우라늄 이런 것들을 바닷물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라늄이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오 해수 우라늄 회수 기술 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분석을 했더니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바닷물 중에는 해수 중에는 3.3 ppb, ppm은 많이 들어봤지만 ppb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요.
ppm은 100만 분의 1 단위고 ppb는 10억 분의 1. 맨 끝에 b가 빌리언이에요. 빌리언. 10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ppm은 part per million, 즉 100만 분의 어떤 양. ppb는 10억 분의 어떤 양. 예. 을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 ppb 정도의 굉장히 아주 미량이 이제 바닷물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활성탄이라고 하는 흡착제를 갖다가 활용을 했더니 농축을 할 수는 있더라 이거예요. 예. 우라늄만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자, 이 기술을 갖다 굉장히 발전시킨다면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요, 무려 해수 바닷물의 전체 양이 있잖아요. 1.3 곱하기 10의 18승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진짜. 예, 우리 지구상의 바닷물의 양이. 그런데 우라늄이 아무리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이 바닷물을 통해서 전체를 갖다가 농축을 시킨다면 우라늄을, 그 양이 얼마냐면요, 총량이 바닷물에만 녹아 있는 거예요. 총량이 40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라늄의 양이. 어마어마한 양 아니겠어요? 예. 물론 이 우라늄에는 원자량이, 원자 번호가 235짜리, 238짜리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우라늄 235, 우라늄 238짜리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 양이긴 하지만요. 향후에 자원이 고갈되는 그런 시기에는 자원이 고갈되니까 단가도 높아질 때고, 예. 그때는 이렇게 바닷물로부터 우라늄을 농축시켜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다가 또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어떤 물질의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높게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배경은 어떠한 배경에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을까? 예,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는 시스템이 불균일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고 있죠. 즉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다고 하자. 뭐 두 가지 물질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 모든 물질들이요, 양의 차이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의 차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아주 우리가 개념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 물질, A하고 B라는 물질만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자고요. 예. 자,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균일하다고 하는 얘기는 A와 B의 비율이 거의 균일한, 예, 거의 균일한 비율로 아주 규칙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요 맨 왼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이제 지정해 놓은 거기에서 위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A를 별, B를 더하기라고 표현한다면은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이런 식으로 아주 균일하게 되어 있는, 예, 그 균일한 비율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일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잘 혼합이 되어 있는, 잘 섞여 있는 아주 고른 비율로 이루어진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예로서 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걸 거예요. A가 거의 대부분이고 B가 아주 미량이거나, 또는 B가 거의 대부분이고 A가 아주 미량인 경우, 예, 그런 경우를 우리가 균일하다라고 보통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100% 모두가 하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물질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주 미량이지만 아주 조그만 비율로 또 다른 물질들도 다 혼합이 되어 있는 거,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순수 상태는 불가하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순금 100%, 순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는 순수하게 금만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00%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99%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요. 불균일 상태라고 하는 것은 A와 B,
즉 별과 더하기가 불균이란 비율로 또 불규칙적인 그런 형태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두 번째 사례를 보더라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불규칙한 상태로 혼합이 되어 있는 뭐 그런 형태예요. 예.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또는 그 비율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형태이죠. 또 불규칙한 상태이기는 해도 이렇게 불규칙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3번과 같이 한쪽에는 더하기만 있고 이쪽이죠. 한쪽에는 별만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불규칙하게 섞여 있는,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균일 상태와 불균일 상태는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균일 상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운데 칼을 갖다 탁 집어넣어서 왼쪽에 별이 있고 오른쪽에 더하기가 있는 칼을 탁 집어넣으면 거의 왼쪽에 별만 있는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고, 그쵸? 또 오른쪽에 거의 더하기만 있는 걸로 이렇게 나누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형태가 뭐 이를테면 기름과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기름과 물을 갖다가 분리를 할 경우, 그렇죠? 예, 기름은 밀도가 낮으니까 예, 물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먼저 쫙 밑에서부터 따라버리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기름만 싹 걷어내거나 해서 분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에서 어떠한 원하는, 목적하는 물질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불균일의 혼합 유형은 어떠한 유형이 있을까? 우리가 보통 물질의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간의 상태라든가 또는 어떤 두 가지가 어느 쪽도 아닌 그런 상태도 있기는 합니다. 뭐 앞으로 또 배우기도 하겠지만 초임계 유체의 상태라든가 혹은 뭐 젤과 같은 그런 형태, 반고체라고도 얘기하고 뭐 이런, 그쵸? 예, 그런 상태 뭐도 있긴 하지만 물질의 상태는 크게 우리가 분리를 할 때는 네, 어떤 그 규칙적인 분자계 배열 구조를 가지면서, 그쵸? 예, 뭐랄까 결정을 형성하는 형태의 뭐 고체라든가 또 걔네들이 뭐라 그럴까 약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 또는 굉장히 유동성이 크고 예, 부피가 큰 그런 형태의 이제 기체,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러면 이러한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혼합이 되어 있을까? 물질들은 예. 이제 고체, 액체, 기체를 두 가지로만 이렇게 섞여 있다고 예를 들어서 쌍으로 묶는다면은 대략 한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고체, 또 고체, 액체, 고체,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기체, 그리고 또 뭐예요? 기체, 기체, 그렇죠? 액체, 액체, 뭐 이런 식으로 6가지. 그렇죠? 그래서 6가지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와 고체 같은 경우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테면 분리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밀도차를 이용할 수가 있죠. 모래와 사금 같은 경우라든가 모래와 사철 같은 경우. 예. 밀도차는 모래와 사금 같은 경우로 갖다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고 모래와 사철 같은 경우는 자석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모래하고 철하고도 분리해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리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같은 고체라고 하더라도 크기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또 고체와 액체와 같은 경우에는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여과를 시키거나 흙탕물로부터 물을 갖다 정제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놔둬가지고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라든가, 그쵸?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씨앗을 보면 이제 뭐 우리 이제 따뜻해지면 보면 이제 씨앗을 갖다 뿌릴 텐데 씨앗도 튼실한 씨앗을 갖다 골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소금물에다 이제 넣어놓으면은 뜬단 말이에요. 예, 축정이 같은 경우는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서 그래서 건강한 씨앗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하고 자석을 가지고 있는 철 이런 것들 분리할 때는 철을 갖다 탁 갖다 대면 플라스틱은 안 붙고 철은 이제 붙어 나갈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과 방법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세 번째는 고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먼지라든가, 그쵸? 요즘 미세먼지도 굉장히 이제 많게 되는데, 분리를 할 때 저렇게 필터를 통해서, 예, 여과를 함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이제 필터를 갖다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체와 고체를 갖다 분리해낼 수도 있고, 또 네 번째로는 액체와 액체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겠죠. 그쵸? 뭐 대표적인 예가 원유 같은 경우예요. 액체는 액체인데 휘발유, 그 다음에 또 등유, 그리고 경유, 중유, 뭐 등등의 이러한 밀도차가 서로 다른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예, 밀도만 다른 것이 아니라 끓는 점 차이라든가 용해도 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열을 시킴으로써 끓는 점 차이에서 휘발유로부터 시작해서, 즉 가솔린으로부터 시작해서 등유, 경유, 중유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을 테고, 또는 밀도 차이에 의해서 두 가지 액체가 서로 밀도가 다를 때는 저렇게 분해 깔때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밑에 있는 거 먼저 싹 따라내고, 그리고 위에 거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죠, 실제로. 예. 또 액체와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혼합이 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서로 이제 분류를 해낼 수도 있습니다. 액체와 기체가 같이 공존하면서도 또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 술에는 뭐예요? 뭐 처음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지만 물과 알코올이 같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러나 걔네들은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예, 물하고 이 휘발성이 좋은 녀석은 기체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그 기체를 다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 그 기체가 다시 응축이 돼서 이렇게 빨리 증발이 돼서 날아가는 녀석들을 응축시켜서 하게 되면 여기에 알코올을 갖다가, 농축된 알코올을 갖다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마찬가지 분리 방법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시는 여기가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오른쪽에 써놨습니다. 소주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주골이. 소주라고 하는 것은 증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알코올을 소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막걸리를 발효를 시켜서 막걸리를 만든 다음에는 그 막걸리는 알코올이 잘 만들어진 막걸리의 경우는 12% 정도 됩니다. 10% 조금 넘게 되는데, 그 막걸리 중에 알코올 성분만 더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항아리에다 놓고서 밑에서 불을 갖다가 확 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열을 받아가지고 휘발성이 좋은 뭐가? 알코올. 그쵸?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 성분이 날아가겠죠. 위로 날아가는데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찬물을 저렇게 담은 그릇을 갖다 놓으면 그 그릇에 부딪혀가지고는 응축이 돼서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는 바로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달린 형태의 이런 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계속 응축이 되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걸리를 갖다 증류해서, 예, 경주에서 주로 쓰는 이런 이제 증류를 하는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은 소주인 것이죠. 그래서 경주 법주로부터, 예, 이 뭐라 그럴까, 문배준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이렇게 액체와 기체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분리를 해낼 수가 있고요. 기체와 기체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수소와 산소, 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예, 또는 막을 갖다 이용한 분리를 통해서 특정한 성분만을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마찬가지 이제 불균일의 이제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유형으로부터 어떤 하나의 성분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그러면 분리정제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왜? 예? 우리 분리정제에 대해서 또 물질 추출론을 갖다 배우면서 분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Why the separation is important? 왜 중요하냐고, 분리정제가. 첫 번째, 모든 물질은 각각의 특성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요. 순수한 모든 물질은 각각의 특성을 갖다가 소유를 하고 있고,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농축시키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원유 중으로부터 가연성 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분리를 갖다 해내면, 그쵸? 끓는 점, 예, 휘발성 차이에 의해서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쓰임새가 다른 특징을 가진 그런 물질로 분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 1, 2교시에서 이제 다뤘었던 것처럼 버드나무로부터 아스피린 성분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분리를 하게 되면, 또는 양귀비로부터 몰핀 성분만 분리를 해낼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월길나무로부터 알부틴이라고 하는 성분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의약품, 약품, 반응원료 이런 여러 가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또 꽃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에센셜 오일만 또 분리를 해낼 수도 있죠. 반도체 소자인 실리콘 같은 경우, 예, 이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순도가 굉장히 높을수록, 예, 그 반도체 소자로서의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오차율이 없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실리콘 결정체 같은 경우는 5,9, 7,9, 예, 9,9, 즉 소수점 이하의 9짜리가 몇 개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99.99999인 5개까지가 아니냐? 99.9999999인 7개까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예. 그러면 순수한 결정체를 100%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9.9999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 대부분의 물질들은 혼합상, 예, 불균일상으로 분리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우리가 유용한 물질만 끄집어내서 할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분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예, separation or purification, 즉 분리 또는 정제라고 하는 것이 그 비용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특정한 물질을 갖다 얻는데 분리하는데 굉장히 그 경제적인 그런 이제 비용들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세퍼레이션, 우리가 바이오 물질들, 미생물들의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갖다 만들었다고 쳐요. 발효를 했다고 쳐.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는데 그 푸른 곰팡이가 들어있는 그 국물을 갖다 그대로 주사를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만을 분리를 해서 그 순물질을 갖다 이용을 해서 우리가 주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작용도 적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그것을 바이오 세퍼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이오 프로덕트, 즉 생물의 기능을 갖다 이용해서 얻어진 그 물질로부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 바로 이제 걔네들의 이러한 화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얻게 되는데요. 이 바이오 세퍼레이션은 elaborate and expensive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비용이 높고 비싸다. 분리하는데. 어느 정도 비싸냐면요, up to 90%에 90% 정도까지 올라가요. 뭐에? 새로운 그런 제품의 90% 정도까지가 뭐라고? 그 비용이 분리 정제하는 데 들어간다. 여기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의 흐름, 시내, 개울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근데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물의 흐름 중에서 그러니까 상류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운은 밑에 쪽을 의미하니까 하류를 의미해요. 물의 흐름으로 쳤을 때 그래서 상류와 중류와 하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바로 그러한 부분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고, 예, DNA를 갖다가, 예, 이제 발효시켜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어떤 유효한 물질을 갖다 얻어내는 다운스트림, 예, 이 공정에는 보통 80에서 90%의 비용이 이 분리하는 데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하는 데 굉장히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예, 생명공학 기술에는 크게 4가지, 육종, 증식, 물질 변환이나 생산, 그 다음에, 예, 분리정제, 이렇게 이제 4가지 기술이라고, 4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떠한 그런 형태의 생물체를 갖다 이용하느냐가 맨 왼쪽에 있는 거예요. 효소냐, 미생물이냐, 동물세포냐, 곤충세포냐, 또는 뭐 식물세포냐 등등등등이 있는데, 이때 육종 기술, 분리하는 기술, 여기서 분리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효율적인 그런 종자 또는 세포 이런 것들만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최종 어떤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 아니라 그러한 육종 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업스트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리고 걔네들을 대량 배양하고 또 사육시키고 발효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미드스트림 이렇게 중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한 물질만을 싹 갈라내는 분리하고 정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다운스트림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이렇게 정제하는 것이 이 표에 쉽게 나타나 있습니다. 밑에가 뭐냐면은 농도예요. 어떤 물질의 생산되는 물질의 농도고요. 예. 아니, 값이고요. 저 Y축이 뭐냐면 X축이 값이고 Y축이 농도예요. 우리가 보통 리터당 몇 g이냐예요. 리터당 10의 3승, 즉 1000g. 1리터에 1000g. 물이지 뭐. 물 같은 경우는 값이 굉장히 적어. 저게 킬로그램당 달러거든요. 0.01달러, 뭐 1센트?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정제를 하게 되면, 바로 정제하는 게 뭐예요? 즉 생수, 이 정도 되면 우리도 뭐예요? 1리터짜리 물 어느 정도 돼요? 꽤 되잖아요. 그쵸? 이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저기 두 번째 보면 에탄올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발효를 시켜서 술로 얻어지는 거. 요것이 보통 보면 킬로그램당 달러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한 0.2달러? 한 200센트? 예.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2,000원? 이런 정도인 것이죠. 술이에요. 그런데 농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1kg당 10의 2승이니까 100g. 즉 10% 정도예요. 아까 막걸리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정도 가격인 거예요. 그 다음이 시트릭 애시드, 구연산이에요. 구연산이나 MSG, 우리 보통 무연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는 농도가 거의 에탄올하고 비슷한 한 1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요. 그쵸? 벌써 킬로그램당 뭐 1,000원이 넘는 2,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미노산의 경우가 값이 더 올라가죠. 농도는 떨어지죠. 자, 인슐린 한번 볼게요. 인슐린. 이 인슐린의 경우에는 농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1리터에 10의 마이너스 0.1g 밖에 없어. 1리터에. 굉장히 적죠. 값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인슐린의 경우. 10의 5승. 1kg인데 10의 5승 달러야. 10의 5승 달러면 얼마예요? 10만 달러, 10만. 그쵸? 네. 어마어마해지죠. 이렇게 순수한 물질로 분리를 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더 심한 거예요, 이게. 유로키나제라든가 팩타 8 같은 경우는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농도도 1kg에 10의 마이너스 6승. 1 마이크로그램 밖에 없는데 걔네들을 분리해서 쓰려고 하면 1kg에 어느 정도 내면 10의 8승 달러예요. 10의 8승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억, 1억 불이에요. 1억 불. 1억 불이 얼마? 우리 돈으로 1000억이야. 1000억. 1kg이 1000억이야. 어마어마한 거죠. 바로 이렇게 분리정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리정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게 이제 보통 분리정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값이 드는지를 에탄올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뭐 잔탄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있고요. 요 비싼 거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어서 휴먼 알부민 또 프로테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면역 제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굉장히 원래 제품에 분리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한 7, 80%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기계적인 분리와 물질의 특성을 갖다 이용한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시간이 꽤 돼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주차에 이 부분부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